얘기가 네. 살짝 또 샜는데 네. 영어 공부에서 어떻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과 비슷한 그런 과정을 다 겪었어요. 안 네. 들리고 모르겠고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쫄고 음. 그랬었는데 제가 그때서부터 하기 시작한 게 차 타고 다닐 때는 항상 라디오를 켜놓고 무슨 말인지 모르죠. 네. 그렇지만 그분들의 그 인토네이션이라고 그러죠. 네. 억양을 네. 흉내내려고 계속 노력했어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날씨를 얘기할 때 억양이 다르고 뉴스를 얘기할 때 억양이 다르고 또 그냥 토크쇼를 할 때 억양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토크쇼 억양을 제일 많이 따라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게 좀 가장 회화에 가장 많이 쓰이는 톤이고 그런 말들을 많이 쓸 거라고 생각을 해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거기서 나오는 소리를 계속 앵무새처럼 흉내를 내려고. 아, 그래요? 네, 그냥 흉내를 내려고. 모르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영어를 흉내만. 따라한다기보다 그 이제 억양 느낌을. 네, 억양 느낌을 계속. 네. 예? 얘들 이렇게 부르는구나. 그렇게요. 네, 똑같이 우리가 오예가 아니라 예? 이게 약간 예? 이런 발음이 나네. 약간 목 뒤로 소리를 약간 끓으면서 이렇게 하네. 뭐 그런 식으로요. 예. 그러면서 집에서는 이제 미드를 켜놓고 뭐 다들 들어보신 방법일 거예요. 미드를 켜놓고 퍼즐을 해가면서 그분하고 똑같이 대사를 치는 거예요. 내가 배우다. 나 저 역할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저거 너무 굴리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뭐 예를 들어서 단어가 아직 좀 부족하고 뭐 그럴지라도 이 억양이 비슷해져 있으면 웬만하면 다 훨씬 더 영어를 잘하게 들리고요. 미국 사람들도 알아듣기가 훨씬 쉽다고들 그렇게 해요. 맞아요. 그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어려운 점이 그 억양 때문에 맞아요. 단어는 아는데 네. 내가 발음을 하면 저 사람이 못 알아듣고 있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초콜릿, 네. 한국식으로 초콜릿. 초콜릿 이러면은 이제 우리는 알아듣지만 미국 사람들은 초콜릿이라고 그러면 못 알아듣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참 이제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단어 하나하나에도 억양이 다 있고 그 문장에도 억양이 다 있거든요. 흐름, 미국 사람들이 하는 톤이 다르고 영국 사람들이 하는 톤이 다르고 그러니까 저희는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미국에 사는 사람들의 톤을 계속 맞춰보려고 노력을 하시면 많이 늡니다. 따라하는 거를 제가 알기로는 쉐도잉이라고 이제 들었거든요. 그 쉐도잉을 하시면서 언제쯤 되니까 좀 내가 좀 들린다 뭐 이런 거 느끼셨었어요? 저는 한 1년이 지나니까 약간씩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걸 조금씩. 매일 해보니까요. 네. 그러면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데 말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거랑은 또 여기서 다른 프로세스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예. 말을 할 때쯤 되면 이미 그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는. 맞아요. 다들 겪으셨죠? 그래서 그때서부터는 사람들하고 끼는 자리에 계속 가서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든 얘가 했던 말을 그대로 기억했다가 you wanna go? 저도 똑같이 you wanna go? You wanna go? 다른 사람한테 똑같이 그런 얘기 해보고 공명복창. 네,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때 제가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일을 할 때인데 젊은 친구들이 밤에 일하는 시프트를 하고 그다음에 아침에 학교를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똑같이 일을 했는데 딱히 오라는 사람은 없어도 걔네들이 가면 저도 쫓아가요. 일단 가요. 그러면 이렇게 구석에 앉아서 말하는 걸 이렇게 들으면서 한마디라도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번역사님 하신 것처럼 네. 사람들하고 이제 어울리고 이러면 당연히 좋긴 좋은데 네. 소극적으로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다른 한국 분이 껴있는 자리에는 오히려 위축이 돼서 쉽게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만 한국 사람인 어떤 그런 데가 있다면 그런 모임이 지금은 솔직히 코비드 때문에 어디 가시기가 힘들지만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다면 그런 데를 계속 가보시기를 권해요. 그러면 조금 더 부담이 덜하는 상황에서 내가 영어를 해야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을 많이 만들어 주시면 주실수록 제 영어가 어느 날 갑자기 조금씩 늘어가고 있다는 거를 여튼 자기가 그 상황을 만들어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몰라 집에서 그냥 나 유튜브로 할래 이렇게만 계시면 글쎄요. 그렇게 느시는 분도 있겠지만 솔직히 좀 힘들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근데 이 언어라는 게 뭐 물론 이제 말도 말이지만 컬처도 굉장히 맞아요. 중요하잖아요. 네. 이제 이 상대방의 문화를 알아야 소통이 되는 건데 대화도 되고 말씀대로 진짜 사람들을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럼 뭐 이렇게 단어 공부 같은 것도 또 따로 많이 하셨나요? 단어 공부도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동사 위주로 먼저 공부를 하시면 왜 영어가 어순이 주어 나오고 그다음에 동사잖아요. 그렇죠, 영어는.
동사를 많이 모르면 만들 수 있는 문장이 굉장히 적어지거든요. 아, 그러니까 끊어지니까. 네, 네. 아, 단어를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동사를 좀 많이 알아놓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공부할 때는 저는 동사를 하루에 하나를 찍고요. 단어를 그냥 보통 단어, 명사 같은 예, 단어를 한 2개. 그래서 3개를 완벽하게 어, 딸딸딸 외우면 그거를 냉장고에 붙여 놓으시고요. 정확하게 그 단어만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단어가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예문까지 밑에 예문 3개 정도? 그럼 벌써 9개잖아요. 문장이 예. 쉽지 않아요. 하루에 그렇죠. 하는 거. 예,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일주일에 어마어마한 양이 이미 쌓여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계속 넘어가시면요. 당연히 다 까먹게 되십니다. 그거를 꼭 노트로 남겨두셨다가 예. 한 번씩 훑어보시면서 만약 잘한 아이들이 있다면 아이들한테 나한테 이거 질문해 달라고 부탁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아니면 내가 적어놓은 뭐 예를 들어서 뜻이라든지 그런 발음 기호 같은 걸 밑에 적어놓으셨거나 이런 걸 다 가린 다음에 혼자서 칠판에 써보시는 방법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 진짜 네. 노력을 정말 많이 하셨네요. 네, 네. 좀 잘해보려고. 그럼 지금은 네. 이렇게 막 통역까지 이제 하시고 그럴 정도면 네. 영어가 꽤 어느 정도 편하실 거 아니에요. 네, 네. 이렇게 좀 느껴질 때까지 한 어느 정도? 아, 물론 이게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다 뭐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이 기간 같은 경우는 노력과 그리고 맞습니다. 이제 상황과 그 사람의 그 깔려 있는 기초, 맞습니다. 기초가 이제 다르기 때문에 네, 그 기간은 물론 상당히 다릅니다. 맞습니다. 다른데 그래도 이제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예. 그냥 매일매일 오늘 내가 이만큼 하면 내일은 내가 어제보단 좀 낮은다라는 어떤 그런 모토가 있으시면 그리고 짧은 단기간 목표를 가지고 있으시면 훨씬 더 모티베이션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제 경우에는. 그래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 제가 완전히 어디 미국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 갔을 때 제가 나 8, 90%는 알아듣고 내가 한두 마디씩 할 수 있게 되었어라고 느낀 정도가 그래도 한 5년 이후였던 것 같아요. 5년 이후서부터는 그래도 좀 대충은 알아듣겠어. 확실히 100% 알아듣기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예. 안 들린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계속 그런 자리에 본인을 들어가서. 네, 예. 본인을 자꾸만 그런 자리에 내몰아 주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역시 이게 본인이 불편해져야 이게 맞습니다. 발전이 있네요. 맞습니다. 예. 네. 자, 그럼 이게 번역가가 되시고 싶으신 분들한테 조언해 주실 만한 말씀이 있을까요? 번역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제 생각에는 일단 에이전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에이전시들을 인터넷에서 좀 찾아보시고 그리고 그곳에 직접 문을 두드려 보시는 거를 제가 권해드려요. 처음에는 이력서가 너무 아무것도 없어서 좀 이거는 너무 맨땅에 헤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이력서를 정성 들여서 하나 마련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런 곳에 문을 두드려서 일단 이력서를 보내고 그다음에 보통은 테스트를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과정을 겪으시면서 처음에 안 되더라도 여러 이런저런 에이전시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예. 이런저런 곳에 한번 문을 두드려 보시고 예. 그리고 또 소속되어 있는 어떤 공동체가 있다면 뭐 예를 들어서 교회라든지 아니면은 뭐 한인 사회의 어떤 공동체라든지 이런 곳에 소속이 되어 있으시다면 거기서도 번역 일이 크고 작은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런 것에 일단은 자원하셔 가지고 해 보시면서 그걸 이제 다 자료로 가지고 계시고 나중에 그거를 이렇게 보시면 '내가 얼만큼 이 분야에서는 많이 번역이 늘었구나.'를 보실 수도 있고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분야마다 또 다 번역의 그 스타일도 다르고 쓰는 단어도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이 느껴지실 때 보람을 느끼실 수도 있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이 '좋은 일이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같이 병행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번역을 하시고 싶으신데 포트폴리오 같은 거는 어떤 걸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본인이 그냥 연습 삼아서 해 보고 싶다고 하실 경우에는 일단은 예. 뉴스 기사 추천드리고요. 뉴스 음. 기사가 가장 기본적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좀 딱딱한 말이지만 그 예. 뉴스 기사 보통은 저희가 번역을 하는 게 구어체를 번역하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예. 이메일을 번역하는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은 어떤 서류잖아요. 법적인 그렇죠, 서류일 그렇죠. 수도 있고 예. 비즈니스 관련 서류일 수도 있고 서류를 어차피 하시는 직업이기 때문에 예. 기사로 일단 시작해 보시기를 권해 드려요. 정치 쪽 기사, 경제 쪽 기사 그리고 사회면 기사가 다 색깔이 다릅니다. 그걸 예. 보시면서 예. 한국 기사를 보시면서 그걸 영어로 해 보시고 영어로 된 기사를 보시면서 한국말로 좀 바꿔 보시고 집에서 그런 연습을 해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늘으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가 방송 촬영하기 전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미국은
이쪽 일에 뛰어들기 네. 위해서 좀 한국하고 좀 다르다. 이제 이런 얘기 그렇습니다. 하셨잖아요. 예, 맞아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예. 이렇게 전 코스를 밟아서 통번역을 하게 된 건 아니고요. 보시다시피 저 뭐 사회학이랑 예. 호텔 경영 그 전공했습니다. 한국에서 막 연기하시고. 네, 네. 전혀 다른 삶을 살다가 이렇게 예. 시작하게 됐는데 그게 또 미국의 장점이고요. 예, 예. 네. 통번역 쪽은 딱히 무슨 인증서라든지 무슨 서티피켓 같은 게 없다고 보셔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일을 시작하시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그렇게 연습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 발전을 통한 그 계속적인 어떤 꾸준한 연습과 뭐 노력을 통해서 본인들이 충분히 실력을 쌓아서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통번역 꼭 내가 대학원을 가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몇 개 있지도 않아요. 미국에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네, 뭐 마노레이 그 캘리포니아에 다 아시는 그런 곳이 있고 유니버시티 메릴랜드에 생겼어요. 통번역과가 생겼는데 아, 뭐 1학년 때는 트랜slation 하고 2학년 때는 인터프리테이션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생겼어요. 그런데 꼭 그것을 해야지만 이쪽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상황상 뭐 여러 가지 정황상 그렇게 학교를 가면서까지 하실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튼 실력만 잘 증명하면 된다. 맞습니다. 예. 내가 실력을 계속 키워나가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러게요. 네. 그 꾸준히 그렇게 연습도 해보고 네. 그런 게 진짜 중요할 네. 것 같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미국에 오셔서 물론 이제 기초는 있었지만 영어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은 이제 또 편하게 된 상황이 되셨잖아요. 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을 텐데 네. 현재 미국에도 영어 때문에 어려움 겪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분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요. 좀 그분들한테 좀 이렇게 영어에 대한 좀 조언을 네.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본인의 가지고 있는 기본 실력과 뭐 여러 가지 상황적인 그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죠. 예. 제 생각에는요. 문법 말고 굉장히 극단적인 방법들을 제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유튜브라든지 웹사이트에 문법 보실 필요 없습니다. 예. 생활 영어만 하시면 됩니다. 내지는 생활 영어 필요 없습니다. 문법 먼저 파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많이들 제안을 하시고 또 굉장히 수많은 채널이 이렇게만 하면 영어 원어민처럼 할 수 있다라고 많이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문법적인 기초도 사실 있어야 되고요. 예. 그리고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회화적인 어떤 요소가 계속 가미가 되어야지만 영어가 느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병행하실 수 있다면 가장 최고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 문법을 일단 나 그럼 문법 다시 봐야겠다. 나 고등학교 이후로는 문법을 본 적이 없어. 대부분 이러시죠. 예. 그럴 경우에는 일단 동사부터 시작하셔서 명사 시작하지 마세요. 그냥 동사부터 시작하셔서요. 동사의 종류, 동사의 용법 이것부터 먼저 꽉 잡으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 둘씩 이렇게 약간 그거만 일단 잡아 놓으시면 나머지는 약간 뭐라 그럴까 액세서리 같은 그런 거거든요. 더 예쁘게. 예를 들어서 뭐 일단 몸매가 돼야 옷을 걸쳐도 예쁘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몸매를 만드셔야 됩니다. 원판이 좋아야 성형도 잘 되고. 맞습니다. 일단 동사를 잡으셔야 되고요. 동사 잡으시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단어 외우는 방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병행하실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것도 나는 시간이 솔직히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흉내내는 방법 정말 추천드려요. 그냥 섀도잉이라고. 네, 섀도잉을 하시는데 그냥 그 뭐 미드를 하루에 그러면 얼마씩이나 봐야 됩니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럴 필요도 없고요. 세그멘트 정말 뭐 솔직히 클립으로는 1분도 안 되는 그런 거를 계속 반복하시면서 계속 그걸 흉내내시려고 노력하시면서 그 안에서 들어가 있던 단어라든지 아니면 그 표현 자체가 굉장히 생소할 수 있거든요. 그 표현이 과연 어떨 때 쓰이는지를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이 섀도잉 같은 경우는 번역사님이 공부하실 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되게 다르잖아요. 맞아요. 뭐 유튜브도 그렇고 뭐 맞아요. 넷플릭스도 그렇고 네. 사실 그 자막을 키면 맞습니다. 어떤 말을 하는지 정확하게 다 맞아요. 그 당시 공부하실 없었습니다. 때는 전 적었어요. 저는 보면서 적었어요. 뭐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막 이거 확실치도 않은데 막 저는 솔직히 적어가지고. 녹음을 했어요. 그 당시에 녹음기로 나올 때 녹음기 버튼을 눌러서 녹음을 한 다음에 그거를 저희 이모부가 백인이셨거든요. 저희 이모부한테 틀어서 이모부한테 적어달라고 해서 그렇게 안 하셔도 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진짜 환경이 어찌 보면 좋은 환경이에요. 네, 그렇게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어 공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게 진짜 되게 공감이 간다 싶었던 게 저 같은 경우 이제 드럼 레슨을 하잖아요. 하면은 저보다 좀 나이가 많으신 특히나 이제 남성분들을 가르쳐 보면
아 저는 이 기초는 됐고요. 이렇게 곡만 좀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인스턴트식으로 가르쳐 드릴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경우 제가 굉장히 설득을 해요, 그분들한테. 네. 왜 그러냐면 이 곡을 그냥 이렇게 칠 수 있게 만들어 줬어요. 네. 그러면 거기서 끝나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레벨업이 안 되고 맞아요. 그냥 그 사람은 그 곡밖에 못 치고 물론 이제 약간의 응용은 하지만 이 네네. 파운데이션이 없으니까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드럼 가르칠 때 악기를 가르치는 걸 언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 예. 같아요. 네. 나중에 사실 유튜브로도 이런 얘기 좀 할 생각이긴 한데 그 파운데이션이 없으면 다른 것도 할 수 없고 그 맞아요. 말씀대로 맞아요. 이제 문법이라는 테크닉만 잘한다고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예, 이게 회화라는 제 입장에서 드럼으로 하면은 이제 음악 연주죠. 그것만 한다고 전체적으로 잘할 수가 없고 맞아요. 그런 게 진짜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네네. 예, 아무튼 오늘 저도 지금 얘기 들으면서 네. 그 영어에 대해서도 저도 좀 더 노력을 더 많이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네네. 좀 들었어요. 응원합니다. 예,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이 영상 보고 계신 네. 저희 민키님, 저희 네. 와이프, 아, 네, 이 영상을 보시고 모티베이션을 받으셔서 네. 예, 그러시길 바라요.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예, 30, 40대 젊은 어머니들 화이팅입니다. 파이팅. 예, 아무튼 그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예, 즐거웠습니다. 나중에 또 이런 쪽으로 또 기회가 되면 네. 또 출연 부탁드립니다. 예, 아무튼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